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강의는 한양대학교 2018학년도 모의논술 해설 강의입니다. 특별히 인문계열에 응시하신 우리 수험생과 또 앞으로 본 논술에서 우리 한양대학교에 응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에 출제된 모의논술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인지 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인문계열은 보시다시피 답안지를 모두 1200자, 비교적 좀 긴 글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글을 쓰는 데서 1200자를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입시 형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에서는 거의 최대적인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가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엮어서 이 세 문항이 다 같이 일정한 어떤 균등한 평가 대상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읽기 전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이 논술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논술이란 한자어로 논리적인 할 때 논자와 서술한다 할 때 술자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내용을 두 가지 속성을 다 같이 평가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사유하는가 이런 논리적인 그 이제 사고의 측정을 하는 것이 한 축에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이해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 결과를 자신의 문장과 어떤 개성적인 어떤 화법으로 알맞은 글을 쓰는가 하는 그런 어떤 서술적인 문제를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을 물론 내용적 평가라고 하고 후의 것을 이제 형식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체로 좋은 답안은 그렇게 내용과 형식이 따로 떨어져서 내용은 좋은데 형식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문장은 참 좋은데 사고가 빈약한다든가 이런 글들은 이렇게 짧은 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좋은 사고를 하면은 글도 그 내용을 떠받치고 있고 또 문장을 개성적으로 쓰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어떤 주고 있는 포인트를 거의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인 사유와 파악 그리고 그것을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포인트에 제대로 된 그 시간과 분량을 잘 지켜서 완결 짓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문계열 문제는 모두 1200자니까 문항이 좀 깁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죠. 이건 물론 제시문을 말합니다. 제시문이 3개, 가나 다가 제시되었는데 이 가라는 제시문을 참고해서 거기서 말하는 무지의 무지가 무엇인지를 쓰라는 겁니다. 무지의 무지. 그리고 이제 큰 1번에서 작은 두 번째 문제죠. 왜 무지한 자에게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건 무지의 무지죠. 무지의 무지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무지한 자에게는 무지의 무지가 왜 불가피한 것인지를 또 설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무지한 자가 술 취한 자에 비유될 만한지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게 큰 1번에 작은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지의 무지가 뭔지, 그리고 무지한 자에게는 왜 무지의 무지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무지한 자는 왜 술 취한 자에게 비유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무지한 자의 경험 세계와 앓매 이른 자의 경험 세계의 간극, 이 이제 간극이라는 건 틈이죠. 이 틈을 나의 제시문에서 말하는 돼지와 소크라테스의 대비를 활용해서 설명한 후, 그러니까 무지한 자의 경험 세계가 돼지와 연결되고 앓매 이른 자가 소크라테스에 대비된다는 것은 이제 글을 읽어보면 금방 알게 되죠. 그 대비를 활용해서 무지한 자의 경험 세계와 앓매 이른 자의 경험 세계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한 후에 마지막 다라는 제시문에 나온 안회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분이 하나 나오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즐거움이 과연 무엇일지, 아마 암과 무지함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즐거움이겠죠. 그것을 한번 추론해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는 세 문제고요. 그리고 이 큰 한 1번 문항에 작은 세 가지 질문이 숨어 있는 아주 여러 개가 이제 답안지에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에는 이제 어떤 글이 실려 있느냐? 이 긴 글을 지금 짧은 시간에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이 무지의 무지라는 건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대개 이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 또 모른다고 할 때,
이 우리가 뭘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게 무지의 무지죠. 사실 좀 현명한 자들은 자기가 어떤 점을 모르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문항 중에 제가 여러분들 여기 그 앞에 고르기우스의 제자였던 메논이라는 사람이 플라톤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에게 한 말 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당신이 알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신이 알게 된 그것이 자기가 원래 몰랐던 그것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것의 부분적인 진실을 인정하고 진짜 탐구가 가능하려면 바로 그 모르는 것에 대한 알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지상의 현자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른 전거를 들죠. 이를테면 여기 주희라는 분이죠. 주희 또는 도덕경, 노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가장 무지한 자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도 모르는 무지의 무지자고요. 다음에 아는 사람들, 지자들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 용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가를 예로 들어서 아까 처음에 제시된 이 문제, 즉 무지의 무지가 무엇인지, 무지의 무지라는 건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죠. 왜 무지한 자가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무지한 자는 자기가 뭐에 대해서 무지한지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피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무지한 자가 술 취한 자에 비유할 만한지, 이것을 얘기하려면은 여기 지금 주희가 말하는 이 주희가 근사록에서 말했던 요 술에서 깨고 난 후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다음에 학문을 배우고 나서 예전에 이런 생각을 돌이키면 놀랍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가 같은 상동적인 내용입니다. 즉 술에 취한 자들은 부끄러움 없이 자기가 이르지 못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근데 술에서 깨고 나면은 자기가 그런 말을 했던 것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듯이 학문도 원래 제대로 깨치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결함이 없다고 여기지만 학문을 일정하게 배우고 나서는 예전에 자기의 생각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무지를 가진 그 사람들은 당연히 술에서 깨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무지의 무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술 취한 사람에 비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큰 1번에 대한 세 가지의 답이 되겠습니다. 무지의 무지란 무엇인지, 왜 그 무지의 무지가 왜 저 지혜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는 필연적인지, 그 다음에 무지의 무지를 가진 자들은 왜 술 취한 자에게 비유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의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유명한 공리주의라는 책에서 썼던 이 마지막 문장, 즉 만족하는 돼지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않은 소크라테스 되는 것이 더 낫다. 이 문장만 인용하면은 그래도 불평하는 소크라테스가 뭐 만족한 돼지보다 나아거든 정신적 우월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문을 잘 읽어보면은 바로 그 자신의 그 이렇게 어떤 그 향유의 능력이 저급한 자들은 자신의 욕구가 완전히 그 만족된 가능성이 커서 거기서 만족을 멈추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떤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그 이제 지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충동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보시면 무지한 자의 경험 세계는 바로 그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어떤 지적 욕구를 멈추게 되고요. 알매 이른 자의 경험 세계는 소크라테스처럼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됨으로써 그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 더더욱 증폭됨으로써 그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지한 자의 경험 세계를 이루는 돼지의 비유와 알매 이른 자의 경험 세계를 비유하는 소크라테스의 비유를 활용해서 설명이 끝나셨으면 이제 다 그래 안회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 즐거움은 돼지의 만족일까요? 소크라테스의 그 만족일까요? 이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이 안회가 공자 선생께서 제자 안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현명하도다 회하는 한 주먹에 거친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 배를 채우고 누추한 골목에 지낸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참으로 근심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회하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다. 참 현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즐거움은 그래서 일단사 일피홈이라 해서 아주 가난을 누추함을 스스로 이렇게 초래해서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가난한 즐거움 이른바 안빈낙도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회가 처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무지의 무지를 몰랐던 자, 무지의 무지에 처한 자보다는 자신이 무엇이 더 무지한지를 알고 자신이 어디에 처해야 그 무지의 무지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알았던 그 즐거움을 가진 자가 누리는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지금 아마 출제진들께서 출제 의도와 근거를 밝히셨습니다. 이번 모의논술 문제는 지와 무지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지, 인식과 윤리적 행위의 관련 양상을 탐구해보는 의도로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크게 세 문제인데 이 고등학교 그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하게 새롭게 문장을 쉽게 재구성하고 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내용은 당연히 제가 설명한 대로 이제 세 가지 크기를 이렇게 나눈 세 개의 문제를 균등하게 평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아마 점수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좀 이렇게 길고 또 철학과 그 이제 서양의 아주 크리티컬한 에세이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원전을 뽑아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무겁지만 그래도 하나의 이렇게 이리관지하는 틀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난도를 제가 평가한다면 한 중상 정도 되는 아주 최상은 아니고요. 중상 정도의 문제라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파악하시고 다만 1200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친절하게 그리고 이제 읽는 자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글을 읽고 이제 써봄으로써 이렇게 증폭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양대학교 본 논술에 응시하셔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거듭 바람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